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 전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초와 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빅스비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두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초에 대한 파트,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토대로 빅스비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파트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빅스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기준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빅스비에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빅스비 구현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가르쳐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번 파트인 빅스비 비즈니스 로직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스비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노드.js와 사용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순수 자바스크립트와는 조금 사용법이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크마스크립트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빅스비에서 실제로 사용 예시를 통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함수도 객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말인즉슨 변수의 함수를 저장하고 다른 곳에서도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보실 것은 이제 모듈 익스포트라는 것인데요.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module.export.function에 이제 showFrontList라는 함수를 저장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빅스비 플랫폼 내에서 캡슐에 해당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맨 위에 코드를 보시면 require라는 내장 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module.export로 저장한 함수 혹은 데이터를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은 변수 부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 또는 C와 같은 언어와 달리 변수는 몇 가지 없습니다. 또한 자료형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함수까지 저장할 수 있죠. 현재 빅스비 자바스크립트는 ECMAScript 6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var뿐만 아니라 let과 const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변수의 차이는 이제 유효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인데요. 기존 변수 var의 경우 함수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번 선언된 변수에 대해서 함수 내 혹은 이제 분기, 심지어 루프문에서도 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해당 변수에 대해서 잘못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ES6로 넘어오면서 const와 let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 변수들은 블록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함수 혹은 for문과 같은 블록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그 외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let과 const의 차이는 이제 할당된 값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phone 데이터의 경우 저장된 값 이외로 다른 값이 할당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실 부분은 분기문입니다. 대표적으로 if가 있는데요. if문은 괄호 안에 식이 참이면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if 안에 블록을 무시하고 넘어가죠.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모델 이름이 undefined가 아니게 되면 블록 안에 들어와서 for문을 돌게 됩니다. 이제 루프문입니다. 대표적으로 for문과 while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for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의 경우 이제 괄호 안에 식에 따라 루프를 돌게 됩니다. 각 식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식은 루프문을 돌면서 횟수를 체크할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두 번째 식은 이 루프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즉, 이 식이 참인 경우에는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제에서는 이제 phone 데이터의 길이보다 변수인 i가 작을 때까지는 계속 루프를 돌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식은 이제 블록 코드가 실행된 이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돌고 있는 변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제에서 변수의 값이 증가되는 세 번째 식이 없다면 항상 두 번째 식이 참이 되므로 루프가 무한하게 돌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를 증가시켜서 두 번째 값이 거짓이 되도록 하여 루프가 멈추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는 빅스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지원하는 많은 기능들 중에서 보안상 제한된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빅스비 내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빅스비의 비즈니스 로직은 액션에서 구현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액션에서 설정한 데이터 플로우를 기반하여 사용자의 바라가 액션에서 받아들일 데이터를 토큰화하여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액션명과 자바스크립트 함수명이 같고, 액션의 인풋은 자바스크립트의 파라미터이고 이 액션의 아웃풋은 자바스크립트의 리턴 값임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이제 액션과 리소스를 매핑시켜주는 설정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액션과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엔드포인트에서 매핑 작업을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데이터를 받아와도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매핑을 시켜 주어야지 액션과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한 몸이 되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드포인트에서는 이제 로컬 엔드포인트와 리모트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ID가 설치된 것과 해당 리소스가 같은 장소에 있다면 로컬 엔드포인트를, 그리고 해당 리소스가 외부 서버에 있다면 리모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IDE로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게 되시면 로컬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모트 엔드포인트는 서버에 리소스가 있을 경우 그 리소스와 액션을 매핑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리모트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빅스비 개발자 센터에서 엔드포인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빅스비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내장 API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빅스비 센터에서 자바스크립트 API 레퍼런스를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config입니다. 빅스비 파일 내에 configuration 관련 정보를 모아두는 capsule.properties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코드와 같이 설정된 값을 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처럼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콘솔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디버깅을 위하여 이제 데이터를 찍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찍힌 디버깅 데이터는 디버깅 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date입니다. 이 기능은 날짜 또는 시간 객체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시간 및 날짜 객체를 생성하여 빅스비 플랫폼으로 보내줄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능에 대한 더 자세한 사용법은 빅스비 센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fail입니다. 이는 에러를 일으키고 액션으로 해당 에러를 이제 보내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낸 에러는 액션 throws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낸 에러와 액션 throws와 연결하는 방법은 이 에러명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액션과 자바스크립트에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HTTP인데요. 이 기능은 이제 외부 HTTP 통신을 위한 함수이고 이를 통하여 보통 외부 RESTful한 API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ecret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디벨로퍼 센터에 등록한 외부 API 통신 시에 보내야 할 중요한 값 혹은 정보를 가져오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중요 값은 이제 캡슐 내부에 저장하기 껄끄러우므로 디벨로퍼 센터에 등록된 캡슐의 정보 창에 이제 config의 secret을 보이실 텐데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모델링부터 자바스크립트까지 들으신 강의 내용을 토대로 캡슐을 구현하는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